어차피 지나간 거고요. 정신 차리고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점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걸로 끝이 아니니까요. 우리에게는 또 내일이 있고 또 다음 주가 있고 다음 달이 있고요.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지금 상황을 좀 냉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절대전략이고요. 함께해 주실 분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네, 패닉셀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드디어 이 단어가 나오네요. 패닉셀. 지금 팔 만큼 판 건지 계속해서 좀 이런 패닉셀, 공포 분위기가 좀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패닉셀이라고 한마디 잡아주신 이유 좀 알려주실까요? 네, 이게 패닉셀이라는 단어가 나온 지는 며칠 됐죠. 근데 이게 패닉셀이라는 게 외국인이 파는 거는 사실 패닉셀이 아닌 물량들이 더 많거든요. 외국인은 기관이기 때문에 기계적인 매매, 그리고 정해져 있는 공식 같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외국인 매도의 상당 부분 또 ETF입니다. 액티브 펀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패닉셀이 나오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럼 패닉셀이 나오려면 사실 개인 쪽에서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사실 항상 경험했었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방송도 지금 많이 보실 테고 그러실 텐데, 개인 투자자의 매도가 확 나온 다음에 시장이 좀 더 강하게 반등하고, 개인 투자자의 이 손절매 같은 이 반대매매라든지 손절매가 많이 나온 다음에 시장이 반등하는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패닉셀이 개인들 쪽에서 오늘은 좀 나온 것으로 많이 보여집니다. 이 시장이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 그리고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팽팽하게 맞서면서 시장이 시작이 되다가 뒤로 갈수록 매도가 커졌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이 매도가 좀 더 커지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의 매도가 강하게 나왔고요. 코스피에서도 개인의 매도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개인들이 반대매매도 나왔지만, 반대매매는 대부분 좀 아침에 많이 나오죠. 근데 반대매매라기보다는 이제는 공포에 있어서 무서웠기 때문에 좀 많이 파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나왔고, 이 매도는 사실은 이성적인 좀 매도라기보다는 좀 패닉셀,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겁에 질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죠. 굉장히 이런 공포감이 가득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매도를 한 이런 물량들이 오늘 장중에 개인들한테서 장중 내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장에서의 체크포인트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외국인 계속 팝니다. 조금 사줬으면 좋겠는데, 투자자들의 마음도 몰라주고 6월 달 들어서 하루 빼고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 날 하루 매수를 해주긴 했지만, 오늘 포함하면 5거래일 연속 매도고요. 매도 규모도 오늘도 한 3천억 정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거의 3천억 이상씩 계속 팔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5거래일 동안 판 금액이 거의 2조 원입니다.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데, 이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여줬다라는 점, 그리고 이 순매도에는 환율도 작용을 했죠. 1,300원 넘었습니다. 굉장히 한참 만에 1,300원을 넘어서는, 1,300원이 사실 심리적인 그런 지지선이 있죠. 예전에는 1,200원을 거의 최상단으로 놓고 환율 많이 봤었는데, 이제는 1,3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외국인의 매도와 환율의 상승,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환율과 함께 좀 매도하는 모습들 나왔고, 좀 전에 패닉셀 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6,700, 사실 제 6,714억으로 드렸는데, 장 막판 이 시간 외까지 해서 6,721억까지 조금 더 늘어났죠. 하여튼 6,700억. 굉장히 큰 규모, 대규모의 외국의 개인들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 매도는 손절매도 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공포감에 좀 패닉셀이 나온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점. 그리고 또 특징적인 부분이 코스닥이 훨씬 많이 빠졌죠. 코스피도 1.22% 적게 빠진 건 아니지만, 코스닥은 4.36% 나왔습니다. 좀 더 빠졌으면 사실 서킷 브레이크 올 뻔했죠. 굉장히 큰 규모로 하락을 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 8조 6천억, 사실 거래대금이 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하락을 했고, 이거는 매수 대금을 좀 많이 받쳐주기보다는 위에서 좀 많이 매도를 했고요. 매도를 하면서 위로 좀 사주는 물량들이 적었기 때문에 이 하락이 좀 더 크게 나왔고, 코스닥이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죠. 물론 이제 순 매도 금액은 코스피가 더 많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코스닥의 하락폭이 좀 더 깊은 모습이 오늘 시장에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또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파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항복을 요구하는 것인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까지는 강력하게 좀 물량을 팔지를 않았었고 버티고 있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그동안과 다른 꽤나 큰 폭의 이런 매도 물량이 좀 출회됐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이것이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해석들도 있던데요. 이것이 너무 희망 고문일지 아니면 일정 부분 좀 논리적이다라고 보시는지 어떤 의견이세요? 네, 제가 페닉셀 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가슴 아픈 일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고 나면 꼭 오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잘 버티면 거의 졌죠. 근데 이제 코로나 시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한번 그 외국인들을 이기는 그 승리에 대한 기쁨을 맛봤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많이 잊었었는데 그동안 사실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나머지 때는 외국인을 개인이 이긴 적이 외국인 기관을 개인이 이긴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습니다. 개인들의 이런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이 항복이 있어야지만 이 외국인들이 치고 올라가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먹을 자리라 그러죠. 이 먹을 자리가 많아야지 움직이는 부분인데 개인들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계속 아래로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들 열심히 받았죠. 정말 한없이 받다가 이제 항복을 하면서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 최근 들어서 매수 강도가 약해졌죠. 2600에서 2400 중반까지 올 때는 개인들이 계속 담았습니다. 외국인이 항복해 하고 팔 때도 개인들은 열심히 담았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좀 항복을 하는 모습. 통상적으로 경험상 개인들의 매도가 이런 투매 같은 현상들이 하루 길어야 이틀입니다. 그 이후에 V자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전에 앵커님 말씀 주셨던 대로 이 개인들의 항복에 대한 부분들, 바닥의 확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좋죠.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8배 안 됩니다. 지금 한 7.8배, 7.9배 정도 12개월 예상 PER이 8배 미만이고요. 그리고 PBR도 0.9배 미만입니다. 그 서브프라임이 0.83배였거든요. 그만큼 밸류에이션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 그러니까 경기를 따졌을 때 서브프라임보다 물론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 서브프라임 때보다는 지금이 좋거든요. 훨씬. 그런데 서브프라임 때만큼 밸류에이션이 떨어져 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좀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어느 정도만 항복을 해주면 외국인들, 기관들은 뭐 드라마틱한 반등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소문자 V 정도는 그릴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은 뭘 봐야 될지 요즘에 주변국 흐름과도 전혀 영향을 안 받고 미국의 야간 선물과도 동조화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내일 금요일장입니다.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 이어서 알려주세요. 네, 우선 내일장은 내일 일정이 미국 6월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입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가 국내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언젠지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은 이 중요한 지표들 대체적으로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많이 미쳤었는데 지표가 좀 굵직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걱정은 많이 되지만 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다라는 점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3천선은 잊어버리시고요.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루 정도 더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하락하더라도 지금 자리는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자리다라는 부분들 좀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미국 선물 좀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미국 선물이 잘 안 맞죠. 미국 이 선물 지수 가지고 많이들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미국 선물 지수 보면 나스닥 지수 선물은 강보합이고 S&P 500 지수 선물은 약보합입니다. 그만큼 방향성 아직까지 좀 못 찾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내 증시는 분명히 페닉셀은 나왔지만 그리고 가능성을 본다면 하루 정도는 더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 마무리 국면이고 페닉셀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좀 높다라는 점 염두를 해보시고 국내 증시 대부분의 종목들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영업이익 좋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굉장히 싸고요. 삼성전자도 PER이 8배 안 됩니다. 그만큼 역사적 저평가적 수준들에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급한 자금 아니시다라면 지금 자리 충분히 들어갈 만큼 매력적인 자리거든요. 국내 증시 상당히 밸류에이션적으로 좋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무서운 시장이기 때문에 매도가 좀 나왔다라는 점 염두해 주시고 너무 비관적으로 마음 가지시기보다는 좀 희망 가지시고 시장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닥이 가까워왔으니 미리 사볼까요? 반등 나오고 살까요? 이 확률로 따지면 반등 나오는 날 사는 게 좀 더 좋은 자리거든요. 반등 나올 때 그 다음날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는 게 더 좋은데요. 근데 일정 부분은 오늘 워낙 싸기 때문에 지금 사셔도 사실 큰 무리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